네, 좋은 흐름 기대되는 김병진 매니저의 오늘 장픽 라운텍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이 1.3% 상승, 엔비디아 2.5%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날 CPI 쇼크를 빠르게 반전시키는 뉴욕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리뷰부터 가볼 텐데요. 지난 목요일 시간 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2,500원 매수가였고요. 어제 종가 31,900원입니다.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우선 오픈엔치 테크놀로지가 어떤 AI에 대한 테마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 상장한 이후에 이 분기 단위로 첫 이제 영업이 흑자가 전환이 됐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빠르게 먼저 선반영하면서 주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라인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네.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차피 뭐 이 지금 현재 뭐 CXL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AI가 탑재되면서 이 고성능화로 가게 될수록 이 오픈의 테크놀로지가 하는 사업인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작년보다 훨씬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관점, 그러니까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까지 모멘텀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세 좋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렌시스인데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및 M&A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기 인수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원광업은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는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에 자동차 부품주가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뉴프렉스는 애플 비전 프로에 맞설 화웨이의 비전이 나온다는 소식에 비전 프로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즈 비전 볼까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APR의 공모가 확정됐다는 소식에 이 APR의 투자서로 부각받으면서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코세스는 2월 반도체 수출 개선 소식과 또 삼성전자가 다음 달 AI 맞춤형 디램 3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최선미 아나운서의 야무진 브리핑으로 시간 외 특징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대형 강업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이 현대차에서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이브리드 출시에 대한 얘기가 뭐 그전 작년부터도 좀 얘기가 나왔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화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제네시스 이제 모델이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처음에 출시한 이후에 하이브리드 쪽으로의 이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작년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나 그 시황이나 봤을 때 그 중간에 먼저 이 2.5리터 엔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하이브리드 쪽으로의 출시가 먼저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그 부분은 약간이 좀 시시하다가 이번에 좀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이 출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이제 뭐 이제 확정적으로 좀 가는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역시 지금은 이제 어떤 친환경차라고 했을 때 주가적인 측면은 이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구간이고 그게 바로 이제 수혜를 이제 대형 강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대형 강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시트 그리고 이제 스프링, 자동차 쪽의 스프링을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현대차 그룹과 거의 뭐 40년 가까운 이제 고객사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현대차 그룹이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그 친환경 차로 갈수록 스프링이나 이런 시트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런 시트나 이런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단가 많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광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에 4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안정적인 구간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나와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형 광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어제 뭐 이런 부분은 먼저 좀 시간을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950원인데 1차적으로 6,4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도 추가적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강업 1차 목표가입니다. 6,400원으로 제시된 점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카카오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증권사, 또 매출, 영업이익 전망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많은데요. 먼저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4%, 영업이익 47%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이고요. 본업인 톡비즈 매출의 증가와 커머스 부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임주에서는 펄어비스 볼게요. 영업 손실 84억 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 지연과 또 검은 사막의 모바일 매출 하락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화장품주 살펴볼게요. 먼저 클리오부터 볼 텐데요. 영업이익이 112%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치고요. 자사몰과 버티콜 플랫폼 등의 매출이 강했고 또 브랜드 구달을 바탕으로 미국 지역에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CNC 인터내셔널도 영업이익이 무려 141%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요. 북미 고객사의 물량 확대와 또 글로벌 고객사의 물량 추가 확보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소식 그리고 공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종목 볼까요? 그전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클리오라고 좀 볼 수 네, 있겠는데 색조. 근데 이제 뭐 클리오 이제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겠지만은 추정치가 그 전부터도 많이 좀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생각보다는 이제 이 클리오의 주가에 선반영되는 폭이 좀 예상보다 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실적이 나왔을 때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타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110억 이상까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의 탄력성은 저는 굉장히 좀 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제 뭐 작년에도 뭐 분기 최대 매출을 지금 계속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4분기 때도 매출액만 900억만 넘긴다고 한다면은 거의 이제 분기 계속 이제 최고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클리오에 대한 이 관심은 오늘 실적 발표난 이후부터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널 쪽으로 이 판매되는 사업 쪽의 채널 쪽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면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온라인, 오프라인 또 이제 해외 쪽에서의 국가나 전부 다 거의 다 이 플러스 추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이 실적에 대한 바탕이 계속 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에 이 클리오가 많이 좀 투자를 했었고 뭐 이 부분의 외형 성장이 계속 나타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클리오가 그 전에 어떤 제품에 대한 믹스 부분도 괜찮지만은 이 판매하는 루트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빛을 발휘하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불안하지 않는 믿고 보는 클리오. 그러면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이지만 43,000원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분기 최대 매출이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목표 주가를 추가적인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어제 31,250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35,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이 35,000원 돌파했을 때는 좀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면서 추가 매수 관점을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어 목표가 3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의 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죠. 서진 시스템을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랜만에. 네. 네.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 2차 전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어떤 저장 장치에 대한 ESS를 만드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약간의 좀 2차 전지와는 좀 다른 쪽에 좀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분기도 그 영업이익이 422억, 그 전에 추정치가 한 300억 초반이었는데 예상보다도 굉장히 높은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지금 계속 이틀 연속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주로서 주가 좀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ESS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품에 대한 그 매출 빈도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 이 작년 4분기에 좋았던 게 계절적 성수기 효과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글로벌 어떤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고 부분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4분기에 대한 계절적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4분기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1,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진 시스템, 그 전에 어떤 통신 장비 쪽에서의 이미지에서 지금 ESS 쪽으로의 이미지 변화가 많이 지금 거의 바뀌었다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진 시스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업황과 함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글로벌 ESS 시장 확대 수혜가 전망되는 서진 시스템 가격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22,500원에 좀 끝났는데 저는 충분히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25,000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25,000원 됐을 때 매도보다도 어떤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가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진단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